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번 주부터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밤까지 또 새벽까지 특보 출연하시느라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새벽까지 그 개표가 진행이 됐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9.4%로 97년 대선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거리로 인한 보궐선거로 진행이 됐고요. 사전투표도 평일에 진행이 됐는데 이 정도로 높은 투표율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전 투표율이 좀 떨어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선거 구도가 좀 일찍 자리 잡힌 경향이 있어서 네.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지만 네. 당시 후보에 예.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많이 작동을 했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뭐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은 뭐 25% 수준이었잖아요. 광주 전남 이쪽은 뭐 50%가 넘었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총 투표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 자릿수였으니까요, 차이가. 본투표가 엄청나게 이제 몰렸다. 네. 이런 것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것이 또 득표로도 드러났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 출구조사보다 한 2% 정도 더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출구조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출구조사 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네. 뭐 당시 후보가 50%대를 넘었단 말이에요. 네. 두 자릿수 차이가 났었고 김문수 후보랑은. 근데 실제로 이제 개표가 시작된 초반에는 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앞서기도 했었고 결국 까보니까 지금 8.27%포인트 차이였어요. 네네. 이 정도면 좀 틀린 건데요. 그 출구조사. 뭐 하도 그 전에 19대, 20대 대선에서 이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하게 맞힌 게 탓일까요? 예. 원래 이게 출구조사라는 거는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지 수치를 맞추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는 뭐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오차범위에서 크게 이게 바뀌어가지고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했으면 이거는 뭐 엄청난 출구조사에 오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당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출구조사에서 나름대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수치 자체에 대해서 논란 일은 아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투표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대선 때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득표율 면에서는 과반을 못 넘은 상태여서 투표를 한 절반의 국민은 또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거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선거에서. 그리고 이번 구도가 좋았기 때문에 과반을 못 넘었다. 못 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반성해라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은 49.4%면 네. 과반이 육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에는 어떤 이런 수치를 근간으로 해서 통합 행보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그게 더 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과반이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과반 얻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보단 49.4라는 50에 육박하는 어떤 이런 지지율을 통해서 득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대한민국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면 이게 약이 될 수 있죠. 근데 뭐 이거 못 얻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은 조금은 예. 과하다. 어제 또 당선이 이제 확실시되고 나서 여의도 광장에 와서 연설을 할 때 보면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이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위대한 국민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썼거든요. 말한 대로 좀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통합을 강조하긴 했는데. 이제 임기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되셨기 때문에 예. 제가 굉장히 아직 뭐 자택에서도 아직 안 나오신 것 같네요. 네, 뭐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통합을 말씀하셨죠, 이 대통령이. 근데 국정 1순위를 내란 종식에 두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리도 지금 뭐 발표는 안 됐지만 김민석 의원으로 내정이 한다. 된 거 보면 그럼 굉장히 강성 정부가 들어선다고 봐야 되겠죠. 강성 내각이. 네.
그럼 과연 국민 통합 그리고 본인을 찍지 않은 사람도 위대한 국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실제 행보가 부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의문이 좀 갑니다. 저 이제 내란 종식 부분 네. 또 내란 특검을 뭐 곧바로 이제 임시국회 소집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보복성의 어떤 수사가 아니라 내란 종식을 위한 수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정치권의 책임이죠. 예.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해야 될 것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수치를 보면 심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그 매서운 질책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지난 12월 3일에 내란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 네. 그 안에서도 그 부분을 책임을 물어서 새롭고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들.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에 대한 어떤 정치적 행위와 그 다음에 국민통합이라는 정치권의 숙제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어떤 정치 보복에는 미명 뒤에 숨어가지고 이거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정치 보복 아니야 하면서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고 이거 사실상 김민석 의원이 이제 총리로 내정됐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결국 초반에는 이게 뭐 통합 인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수위도 없을 뿐더러 바로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내란에 긴 터널이 있는데 이걸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질질 끄는 것들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김민석 의원을 총리를 앉혀놓고 내란을 빨리 털어버리자 속도전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6월 본회의에서 뭐 최상병 특검,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과거에 산적해 있고 대한민국 국정과 갈등을 국정의 혼란과 어떤 갈등을 초래했던 부분들은 빨리 털자. 라는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국민의 내부에서도 같이 협조해 줘서 가면 네. 이게 대한민국의 통합의 길이 조금 더 빨리 열리지 않을까. 그렇고요.